참사 당일 선체 CCTV에 녹화된 영상들이 조작 편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50대 남성이 이혼한 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직위 해제 상태인 강동원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난파 위기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모습으로 복원됩니다. 복원 이후 아시아문화전당과의 관계가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순간들을 기록한 영상 저장 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누군가 이 장치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의심의 단서들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CCTV 영상들이 녹화된 저장 장치, 이른바 DVR입니다. 참사 2달 뒤인 지난 2014년 6월, 해군이 선내에서 수거한 뒤 같은 해 8월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특조위는 당시 해군이 수거했던 DVR은 세월호의 실제 DVR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6월 20일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 그러니까 아까 수중에서 보였던 그 DVR과 검찰 증거로 제출된 이른바 세월호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다. 세월호 CCTV 64개와 선으로 연결돼 모든 CCTV를 녹화하는 DVR. 16개의 선들을 한 개로 묶은 모두 4개의 커넥터가 장치와 연결돼 있는데 특조위는 실제 세월호의 DVR을 점검했던 업체로부터 DVR이 커넥터들과 단단히 결박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거를 담당한 해군의 수중 영상에서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장면이나 어떤 해체 과정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영상에서는 없었던 손잡이 고무가 붙어 있거나 잠금 상태도 훼손되는 등 외관상으로도 차이를 보였지만 영상의 원본은 제출 거부됐습니다. 특히 DVR에 녹화된 화면이 8시 46분까지만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9시 30분경까지 CCTV 화면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확보되면서 장치가 누군가의 손을 탔다는 의혹이 짙어진 겁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상 조작과 DVR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숨겨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DVR이 바뀌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만큼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특조위가 의심하는 것처럼 영상 기록이 조작됐다면 누가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참사 발생 직전 3분 동안 세월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선체 안팎에 설치된 64개 CCTV가 복원된 화면들입니다. 가판이나 매점으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 등 참사 직전 평온한 승객들의 상황이 담겼습니다. 일부는 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지만 바다 쪽을 향하도록 설치된 17개의 CCTV는 줄곧 꺼져 있습니다. 나머지 화면들도 사고 3분 전인 8시 46분에 모두 멈추면서 참사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침몰 직후에 신속하게 확보해서 복구하고 분석했다면 선체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선원들의 구조 상황을 파악하며 신속하게 희생자를 수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해서 참사 2달이 지나서야 유가족 요청에 의해 수거 복원된 데다 정전 시간과 화면이 끊긴 시간이 다른 점, 이후 9시 30분까지 화면을 봤다는 증언, 장치의 외관과 해군 수거 영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참사 직후 장치를 이미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이후 수거 모습을 재연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수거를 할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사전에 수거해서 포렌식을 진행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겠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국내 업체가 복원하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은 화면이 추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재복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어느 나라 어떤 업체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화순의 한 보건소에서 50대 남녀가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전 이혼한 사이입니다. 경찰은 전 부인의 직장을 찾아간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2살 이모 씨가 이혼한 전 아내가 일하는 화순의 한 보건지소 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건소 직원들이 놀라 뛰쳐나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전 처이자 보건소 직원인 54살 강모 씨를 흉기로 찌른 건 오전 11시 24분쯤입니다. 이 씨는 이곳 진료실에서 강 씨와 말다툼을 하다 전 아내를 찌르고 본인도 자해했습니다. 이 씨가 보건소에 들어오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던 전처 강 씨가 이 씨를 진료실로 데려갔고 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민원인이 발견했습니다. 이 씨와 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정상적인 소리는 근무할 때 정상적이고 별다른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자녀 3명을 둔 이들은 한 달 전쯤 이혼했는데 과거에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이미 준비해 왔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범행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경찰은 보건소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아시아문화전당에 편입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건데요. 복원 이후 전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최종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복원의 기본 원칙은 80년 당시 있던 모습들은 최대한 원형과 같이 되돌리고 당시 없던 부분은 철거한다는 겁니다. 80년 5월의 기억을 되살리는 공간으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인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습이 크게 변해 제한적인 복원만 가능한 공간도 있습니다. 입구로 쓰기 위해 건물을 잘라낸 옛 도청 별관은 별도 구조체를 만들어 일부만 복원이 가능합니다. 전시물, 열흘간의 나비대 등으로 내부가 크게 변한 도 경찰국도 미술작품은 모두 철거하고 일부만 복원합니다. 손잡이 하나, 예를 들어 문짝 하나까지 전부 다 원형 복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냐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5.18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복원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원형 복원이다. 300억 원을 새로 들여 내년 10월부터 시작될 복원 공사를 통해 옛 전남도청은 5.18을 재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250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민주평화교류원과 전시 콘텐츠를 뜯어낸 뒤 어떻게 할지, 복원되는 공간은 더 이상 문화전당이 아닌 건지 등은 앞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라진다 그런 결정적이 아니라 어떤 명명을 할 건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할 건지 이거는 앞으로 의견을 모아 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3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5.18 항쟁지 보존과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거 농성 등 갈등으로 인한 비용, 훼손과 복원으로 이어진 그간의 과정은 광주 정신에 걸맞았는지도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해 대학 평가 이후 조선대는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수들의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졌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이사회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총장을 해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직위 해제된 강동환 총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과 총장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이므로 강 총장이 교무를 총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20가지 해임 불가 사유를 제시한 강 총장은 임시로 파견된 이사들이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 감사와 민영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선대학교 73년 역사 속에서
총장을 이렇게 직위해제하고 해임하는 이런 것은 해임에 대해서 추동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총장 해임으로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4분 오열된 조선대 학내 구성원들 간 갈등으로 후임 총장 선출 일정 자체가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의결로 개교일에 처음 총장이 해임된 조선대는 국비 사업을 따오는 데 있어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중간평가에서 전국 75개 대학 가운데 남부대 등과 함께 하위 20%에 포함돼 탈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탈락이 확정된다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35억가량의 예산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 또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조선대는 30억가량의 예산이 지원되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책임자인 총장이 해임된 데다 부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최근에 사퇴해 교내 서열 4위인 교무처장이 교육부 대면평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수평의회는 학내 구성 재단위와 협력을 해서 빠르게 총장 선출을 개교일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대가 갈등을 봉합해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작곡가 정율성 선생의 오페라 작품인 망보운이 57년 만에 재탄생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내일부터 이틀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공주와 사냥꾼의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한 오페라 망부운의 한 장면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연인들의 험난한 투쟁과 죽은 남편을 기다리다 구름이 돼버린 공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백족의 설화를 바탕으로 정율선 선생이 만든 유일한 오페라가 1962년 중국에서 초연된 지 57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어렵게 약보를 구했지만 군데군데 훼손돼 있어서 복원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정율선 선생님 따님 정소재 여사님을 저희들이 광주에 6개월 동안 모시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작업하는데 어떨 때는 3일이 걸리고요. 서정적이면서 웅장한 음악에 화려한 의상과 현대적인 무대가 결합하면서 판타지 스토리의 재미는 더 커졌습니다. 사실을 더 넘어서서 약간 신화적인 게 또 가미가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죽었는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랑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고 한국과 중국의 유명 성악가들이 참여한 오페라 망부운은 내일은 우리말로, 모레는 중국어로 공연되고 오는 10월에는 중국 무대에도 오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이나 청탁, 향응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특히 평가 결과 보고서가 사전 유출됐지만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경남 밀양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 고흥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고흥만 간척지 일원 29.5헥타르 면적에 1,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 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을 갖춘 첨단 농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고흥군도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한국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수건 과제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소하는 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